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치 의사 닥터몽입니다. 오늘은 두통, 소화불량, 방광염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상담하다 보면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두통, 소화불량, 방광염 이 세 가지가 늘 있는 분들 계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죠. 이유는 본인들 체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에너지보다 내 체력보다 더 많이 쓰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잘 쉬지 못하거나 이런 이유겠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나이대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나이를 구분하는 근거는 보통 우리 건강 상태가 15년 주기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20살부터 35, 만 35세쯤 됐을 때 내 몸이 옛날 같지 않다 한번 느끼시고, 50쯤 됐을 때 또 한 번 느끼고 65세쯤 됐을 때 또 한 번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20살부터 35살 사이에 있는 여자분들, 내가 두통, 소화불량, 방광염 이런 거를 계속 달고 산다 하신다면 체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냐? 바로 운동을 하시는데요.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깅이죠. 아침 달리기를 추천드리고, 아침 달리기가 안 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좀 뛰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뛰는 것 자체로 20대 분들은 심폐기능을 충분히 많이 올릴 수 있고, 하실 수 있으면 전력 질주, 숨이 찰 때까지 좀 뛰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심폐기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심장이 많이 뛰다가 운동을 마쳤을 때는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몸에서 기분 좋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학습이 되기를,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뛸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좋은 일이었구나, 이렇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스트레스에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그런 증상도 없어집니다. 보통 두통, 소화불량, 방광염 있는 분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도 종종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대 분들 중에 울렁거림이나 구역감 이런 증상이 있다가 두통이 생기는 분들 계세요. 이런 경우는 편두통이라는 다른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이 설령 편두통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활 습관이나 체력이 횟수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유산소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35부터 5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체력이 확보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잠을 잘 주무시는 겁니다. 잠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필요한 만큼은 수면을 취하셔야 우리 몸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시부터 2시 사이를 우리가 재생과 회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염증 반응을 해소할 수 있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이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10시에 잔다는 게 좀 비현실적이긴 하죠.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라도 꼭 주무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고, 10시부터 2시까지 요 4시간의 시간은요, 다른 시간 8시간 자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 쓰셔서 궁리를 하셔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고, 휴가로 해볼 수 있는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등 근육, 등에 근육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피로감이 별로 없으세요. 등에 근육이 없는 분들이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근력 운동을 좀 배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운동을 내가 전혀 안 해본 사람이다, 근래에 운동을 거의 안 했다 하시면 필라테스 같은 걸로 좀 배워서 운동 자세도 만들고 속 근육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를 드는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필라테스로 어떤 효과를 보시려면 사실 매일
4-5시간씩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같은 시간과 같은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헬스를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좀 잠잠해지고 할 수 있게 되면 무게를 드는 운동을 새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0 이상인 분들은 이제 15년 주기로 달라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같아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50세 이상인 분들인데 내가 두통, 소화불량, 방광염으로 고생한다 하시면 가장 첫 번째는 운동이나 수면보다는 영양의 문제입니다.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영양이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저장되는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채워줘야 되고, 50세 이상의 여자분들이라고 하면 하루에 50g 이상의 단백질을 먹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50g을 채우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기, 어육류는 100g 정도 드시면 거기에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고, 계란은 한 2개 정도 드시면 거기에 한 10g 정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로 한 30g 드시고 나머지를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식물성 단백질로만 채우셔도 되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게 먹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물성 골고루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어육류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 생선은 고지방육, 그러니까 연어나 고등어 같이 기름이 많은 게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육류는 저지방육, 목살이나 앞다리살, 뒷다리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오리고기나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소고기 너무 마블링이 많지 않은 걸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그렇게 막 회복되는 느낌이 없다 하시면 여전히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 근육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앞서 이와 같습니다. 삶의 질은 등 근육이 만들고요. 건강 수명은 하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사실 엉덩이, 허벅지 근육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시간을 내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지만 운동이 1번은 아닙니다. 잘 드시는 게 1번이고, 잘 먹는 건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를 챙겨 먹으라는 게 아니고 단백질을 식품으로 잘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끔 단백질을 이제 열심히 먹으라고 말씀드리면 단백질 보충제가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보조적으로 드시는 거 드실 수 있으면 추천드려요. 다만 소화력이 이제 좀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좀 더딥니다. 그래서 설사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더부룩한 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빨을 써서 고기나 생선, 계란, 콩 이렇게 식품으로 먼저 드시고,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이대별로 접근법을 다르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두통, 소화불량, 방광염 있으신 분이라면 본인 나이를 계산하셔서 접근해 보시고 신경 써서 관리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이었습니다.